안녕하세요. 매일의 역사 한 조각을 당신의 하루에 건네드립니다. 미니멀데이입니다. 창밖의 공기가 제법 차갑습니다. 1월도 어느덧 중순을 향해 걸어가고 있네요. 여러분의 1월 11일은 어떤 모습인가요? 누군가는 새해 초에 세운 계획이 조금씩 흐트러져 마음을 다잡고 있을 테고, 또 누군가는 평범한 일상의 궤도를 묵묵히 돌고 계시겠지요. 달력을 보면 그저 숫자 1이 2개 나란히 서 있는 날, 1월 11일. 하지만 역사의 타임라인 위에서 오늘 1월 11일은 인류에게 생명의 빛을 선물한 기적의 날이기도 했고, 불가능해 보이는 바다를 건넌 용기의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상실의 날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미니멀데이에서는 과거의 오늘 일어났던 3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가 지켜야 할 생명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쯤인 1922년 1월 11일 캐나다 토론토의 한 병원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혹시 가족이나 지인 중에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이 있나요? 지금은 관리를 잘하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지만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당뇨병은 곧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이 제일형 당뇨에 걸리면 뼈만 남을 정도로 말라가다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 짧은 생을 마감해야 했죠. 당시 의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처방은 환자를 굶겨서 혈당을 낮추는 아주 고통스러운 연명 치료뿐이었습니다. 1922년 1월 11일 토론토 종합병원 병동에는 14살 소년 레너드 톰슨이 누워 있었습니다. 소년의 몸무게는 고작 29kg, 죽음의 그림자가 턱 밑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병원에 데려왔죠. 바로 그날 프레데릭 벤팅과 찰스 베스트라는 두 연구자가 개발한 신약이 레너드에게 처음으로 투여됩니다. 소의 췌장에서 추출한 정체불명의 액체, 우리가 지금 인슐린이라고 부르는 물질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사람에게 사용된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1월 11일의 첫 번째 주사는 절반의 성공이자 절반의 실패였습니다. 레너드의 혈당은 조금 떨어졌지만 추출물이 충분히 정제되지 않아 심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거든요.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을 새워 순도를 높였고 2주 뒤 다시 주사했을 때 소년의 혈당은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당시 병동의 풍경을 묘사한 기록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혼수 상태에 빠진 아이들이 줄지어 누워있던 병실, 부모들의 흐느낌만 가득했던 그곳에 의료진이 차례대로 인슐린 주사를 놓으며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잠시 후 먼저 주사를 맞은 아이들부터 하나둘씩 눈을 뜨고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병동이 부활의 현장으로 바뀐 것입니다. 1월 11일은 그렇게 불치병이라는 절망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을 낸 날입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이 위대한 발견은 벤팅 박사가 나는 아이디어를 얻었을 뿐, 이 약은 인류의 것이라며 특허권을 단돈 $1에 넘긴 덕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는 건강이 100년 전 오늘 누군가의 치열한 노력과 숭고한 나눔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지 않으신가요? 두 번째 이야기는 따뜻한 병실을 떠나 거친 태평양 상공으로 날아갑니다. 1935년 1월 11일입니다. 여자는 할 수 없어. 엔진 하나로 태평양을 건너는 건 자살행위야. 세상의 편견과 우려가 쏟아지던 그날, 하와이 호놀룰루 비행장에 붉은색 비행기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사람은 하늘의 여왕이라 불리던 여성 비행사 아멜리아 에어하트였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 오클랜드까지 약 3,900km의 바다를 혼자서 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많은 남성 비행사가 이 구간에 도전했지만 모두 실패하거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망망대해 위에서 길을 잃거나 엔진 고장을 일으켰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어하트는 담담했습니다. 그녀는 훗날 이렇게 말했죠. 가장 어려운 것은 행동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 나머지는 끈기만 있으면 된다. 1월 11일 오후 그녀의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올랐습니다. 칠흑 같은 밤, 아래에는 차가운 태평양의 파도만이 넘실거렸고 그녀가 의지할 것은 오직 나침반과 라디오, 그리고 자신의 직관뿐이었습니다. 비행 도중 그녀는 따뜻한 코코아 한 잔으로 추위를 달래며 고독과 싸웠습니다. 별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길잡이였죠. 그리고 다음날 그녀는 캘리포니아 해안에 무사히 착륙합니다. 18시간 16분의 비행. 하와이에서 북미 대륙까지 단독 비행에 성공한 최초의 인간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착륙 후 그녀가 남긴 말이 인상적입니다. 누군가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하냐고 묻자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해보고 싶었으니까요. 1935년 1월 11일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비행은 단순히 거리를 이동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이라서 위험해서 전례가 없어서 안 된다고 말하던 세상의 모든 금지선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린 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망설임 앞에 서 계신가요? 너무 늦었다고 혹은 무모하다고 스스로의 날개를 접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하루 에어하트의 붉은 비행기를 떠올려 보세요. 비행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것이 비행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니까요. 마지막 이야기는 시계를 훌쩍 돌려 불과 몇 년 전 우리의 기억 속으로 들어옵니다. 2022년 1월 11일 대한민국의 광주광역시입니다. 앞선 두 이야기가 생명을 살리고 한계를 넘어서는 희망의 역사였다면 이 사건은 우리가 빠름과 이익을 좇느라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보여준 아픔의 역사입니다. 그날 오후 3시 46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짓고 있던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굉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39층 옥상에서부터 23층까지 건물의 외벽과 바닥이 마치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16개 층이 붕괴하는 데 걸린 시간은 고작 10여 초였습니다. 이 사고로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던 노동자 6명이 실종되었고 긴 수색 끝에 결국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가족의 품에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아버지였고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가족들을 위해 추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일했던 그들의 시간이 1월 11일에 멈춰버렸습니다. 사고 원인은 참담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콘크리트가 충분히 굳기도 전에 위층을 쌓아 올렸고 건물을 지탱해야 할 지지대를 임의로 철거했습니다. 비용 절감과 속도전이라는 명분 아래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안전과 생명이 뒷전으로 밀려난 결과였습니다. 설마 무너지겠어? 라는 안일함이 빚어낸 명백한 인재였죠. 2022년 1월 11일은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그토록 빨리 가려 하는가? 견고하게 쌓아 올리지 않은 성취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울 수는 없다는 진리를 너무나 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인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1월 11일이라는 날짜에 새겨진 세 가지 기억을 꺼내보았습니다. 1922년 죽어가는 아이들을 살려낸 인슐린의 기적, 1935년 편견의 바다를 건너 비행한 아멜리아 에어하트의 용기, 그리고 2022년 부실한 욕망이 불러온 광주의 아픔. 이 사건들은 서로 전혀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났지만 미니멀 데이를 진행하는 저에게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성과보다는 기본이 중요하다. 인슐린은 수많은 실패 끝에 정제라는 기본 과정을 거쳐 생명을 살렸습니다. 에어하트의 비행은 무모해 보였지만 철저한 준비와 끈기라는 기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반면 기본을 무시하고 속도만 냈던 건물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의 하루는 어떤가요? 무언가에 쫓기듯 서두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1월 11일에는 잠시 멈춰 서서 내 삶의 지지대를 점검해 보셨으면 합니다. 내가 지금 쌓아 올리고 있는 하루가 튼튼한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금이 간 곳은 없는지 말이죠. 역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진보는 가장 기본적인 것을 지키는 데서 시작된다고.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희망은 품고 용기는 내되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역사를 읽어주는 채널 미니멀데이였습니다. 내일도 의미 있는 하루의 조각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